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쇠를 금으로 만든다는 연금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연금술사의 실험이 현대 화학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학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심지어 인간도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하는 곳 화학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화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이인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정보의 이글잡이 이희나입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명지대학교 화학과 4학년 김보영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화학만큼 오해를 받는 과목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화학을 굉장히 어렵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인하 선생님께서 이런 오해 확실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화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데요. 세상에 많은 물질들, 모든 물질들이 아주 작은 입자에 해당하는 원자, 또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한 작은 입자의 세계를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곳곳이 다 화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렵거나 불편한 과목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주 작은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다루기 때문일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 배워서 재미가 없어서 저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했을 텐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화학식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화학식을 무조건 암기적인 요소로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포스러움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식 너무 싫고 화학 반응식은 이해 못할 식이고 그래서 거부감이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 공부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화학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곧 화학식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다룬다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 또 아니면 많은 세계들이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그렇게 낯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영 학생은 화학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화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화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화학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화학을 전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화학이란 게 아무래도 새로운 약품이나 아니면 소재를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군요. 실제 화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해보니까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화학은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만 화학이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과에 와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화학을 전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대학에 와서는 좀 더 세분화된 화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등을 배우면서 좀 더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큰 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여러 화학으로 좀 세분화되는군요. 이인하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조금 생소한데요. 저는 생무기화학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생무기화학이다 하면 무기하면 네네. 무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네. 유기화합물의 반대. 그래서 인올게닉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서 다뤄지는 하나의 예를 보시면 네. 선생님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잖아요. 네. 근데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움직여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네. 근데 좀 더 그 안에 메커니즘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철이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철이 산소를 운반하는 그러한 메커니즘과 기작 등을 다루는 네. 학문이 생무기화학에 속해 그렇군요. 있고요. 네. 최근에는 항암제 개발이 다양한 금속 분야를 연구해서 항암제 개발로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무기화학이 굉장히 계속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생체 무기 뭐 이런 거 떠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무기가. 생화학의 또 세부 분야군요. 네, 생분야.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실제 화학과에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명지대학교 화학과. 화학과 학생들의 전공 기초 과목인 유기화학 원 수업이 한창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화학식들이 가득하죠? 1학년은 주로 물리, 수학과 같은 전공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배우고 2학년이 되면 화학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원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용어들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 책을 볼 때도 영어로 돼 있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좀 힘든데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되게 화학과 비슷한 게 화학이랑 되게 연관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의 예라든가 그걸 찾는 재미가 되게 많아서 그냥 화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화학과의 매력은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경험인데요. 그래서 이론 수업과 병행되는 실습 수업은 꼼꼼한 사전 준비 과정이 힘들기는 해도 화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 사람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화학 반응할 때 호일로 가득 싸놨던 거죠. 자, 이거 더 환원되기 전에 빨리 뷰렛에 넣겠습니다. 일반 화학 수업은 주기율표 안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화학 내용을 실험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밖에도 전공에 따라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기초화학 실험은 화학 실험 1, 2, 일반 화학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실험을 가면 각 전공에 맞게 물리학 실험 1, 2, 뭐 유기화학 실험 1, 2, 분석화학 실험 1, 2 이런 식으로 화학과에는 지금 총 10개에서 12개 정도 화학 실험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관심이 가는 이런 전공 파트 쪽으로 가서 실험을 듣고 이수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학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존재합니다. 탄소 화학을 다루는 유기화학, 금속을 다루는 무기화학, 그리고 분석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이 전통적인 화학의 5개 분야입니다. 저는 유기화학이랑 분석화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메커니즘 하나하나 따르면서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이렇게 메커니즘을 그려보고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실험의 주제는 양자점 나노화학 실험. 학년이 올라가고 배움이 깊어질수록 실험의 주제도 더 전문적으로 심화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화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실험이 퀀텀 닷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요새 퀀텀 닷이 디스플레이나 뭐 태양전지에서 잘 쓰이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한번 합성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앞에 어떤 물질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화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화학이 갖는 중요한 잠재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면 이론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초 학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학은 다분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이 있더라도 실험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써먹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실험과 이론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화학은 우리의 일상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발견과 창조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학생은 화학의 세계에 도전하세요. 네, 역시 대학에서 배우는 화학은 고등학교 화학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선생님, 화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정말 다 화학만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화학을 하진 않습니다. 1학년 때는 기본을 잘 다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에 해당하는 일반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 그리고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또 수학적인 부분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2학년에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화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분석화학,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성분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화학, 그리고 유기화학, 그리고 무기화학을 시작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3학년 때 되면 이제 물리화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생님 물리 좋아하셨나요? 전 정말 싫어요. 그래서 네. 화학하는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리화학인데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전공의 맥을 가다듬고 나서 4학년이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나노화학, 아니면 분석기술화학, 아니면 양자화학이다라고 해서 한 학기에 걸쳐서 각각이 좀 더 세분화된 화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 화학과는 이론과 함께 또 실험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보영 학생이 이론과 실험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공 실험 수업의 경우에는 이론이 3, 실험이 7 정도의 비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레포트를 작성해 오게 되는데요. 예비 레포트를 쓰다 보면 실험 주제랑 목적, 그리고 실험 방법이나 원리들을 조사해 보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험 중간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험 결과와 그에 대한 토의를 결과 레포트로 작성해 오는 것이 과제로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실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하나의 실험을 끝내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실험마다 반응 시간은 천차만별이라서 적게는 분 단위로 끝나기도 하고요. 좀 길게 진행되는 경우는 2~3시간까지도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업을 떠나서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실험의 경우에는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계속해서 반응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네. 보영 학생 했던 실험 중에 어느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나노화학 실험이라는 수업 때 했던 퀀텀닷 합성이라는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퀀텀닷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을 말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이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로 바뀌었을 때 물질의 광학적 또는 전기적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퀀텀닷이 기존의 발광 소재와 달리 색 순도나 광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차세대 발광 소자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전자제품 기업들이 연구 중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수업 때 이런 거를 합성해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뭐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번 시간은 화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험생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화학과 화학공학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진학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화학과 가야 돼요, 화학공학과 가야 돼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딱 두 가지로 맥락을 잡습니다. 화학과라고 하는 것은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기본적인 기초 원리, 그런 기본적인 지식,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 원리를 닦는다라고 본다면 화학공학과는 응용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인 원리적인 부분을 화학과에서 다루고 화학공학과는 그것을 응용한, 다시 말해서 실용성, 경제성, 응용성, 거기에 바탕을 둬서 공정을 얼마나 세팅을 잘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영 마인드로 네. 예, 좀 상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인 그런 요소로 그 화학공학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과는 원리 중심, 그리고 화학공학과는 응용 중심 학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화학과에 가려면 화학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 화학을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건 사실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네. 좋아할 수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사실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화학을 잘하지 못해도 화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화학은 굉장히 꼼꼼한 학문이고 또 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현장에서 제일 꼼꼼한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 다음이 화학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학이 제일 꼼꼼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섬세함과 꼼꼼함이 좀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 집착력,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기심, 그리고 열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화학에 대한 어떤 중요한 좋아하는 정도, 그게 있다면 사실 화학을 굳이 잘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보영 학생은 아까 화학을 좋아했다고 했는데요. 화학을 잘했나요?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화학을 이제 기본 수업은 따라갔지만 수업이 이제 이과형 머리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뛰어나게 우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화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화학을 좀 더 잘했다면 대학에 와서도 화학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은 대학에 와서 배우는 화학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이고 네. 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은 어느 정도 수능형 문제였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배운 기초화학과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복잡한 전공 화학을 배우기 전에 1학년 때 기초화학 수업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수업만 충분히 성실하게 따라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전공 수업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친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인문계에 진학을 해서 이과 쪽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임에도 이제 교차 지원을 통해서 화학과에 입학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화학 기초 수업이나 이런 거를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심지어는 지금 화학과 대학원에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어느 과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끈기, 인내심 이런 것만 있다면 끝까지 공부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화학은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적용되는 분야를 보면 일상의 모든 것이 화학과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학과를 졸업하면 그만큼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넓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가요? 매우 넓습니다. 네. 그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면 화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막 자꾸 너무 좋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화학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학까지의 지식도 물론 훌륭하지만 좀 더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편이 더 좋고요. 네. 최근의 경향에서는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올레드 TV, 모니터 그런 개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화장품 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제약회사에도 많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만큼 화학으로 관련돼 있는 진로 분야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화학을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제약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멋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이 제약회사 말씀을 하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약학과 생각이 납니다. 약학과에 진학하려면 먼저 이수해야 되는 그 선수 과목에 화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단은 화학과를 거쳐서 피트를 치른 후에 약대에 진학한다라는 그런 정보 전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영 학생, 동기나 그 선배 후배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화장품 회사나 혹은 제약회사, 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화학과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제약이나 화장품을 염두에 많이 두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화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온 친구들에게 면접관이 왜 화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화장품 제조나 약 쪽에 관심이 있다, 또 약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진학할 당시에는 화학을 이런 분야로만 보고 있었고 저 또한 이제 약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약사가 꿈이었군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진로 희망이요? 이제 화학과에 와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보는 눈도 넓어졌고 지금은 화학을 좀 더 공부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조언도 받고 상담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어느 하나에 치중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면서 적성에 맞고 또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연구원 쪽으로 취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화학과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명지대학교 화학과 30주년 행사장. 다양한 화학 관련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화학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의 원리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런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막상 이제 일을 했을 때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고 어느 화학 계열 회사에서건 화학 전공자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선호하고 있고요. 화학과를 나오게 돼서 할 수 있는 영업이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가 있는데 다수의 졸업생들이 화학회사나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도 화학과 졸업생들의 유망한 진출 분야입니다. 수요도 많죠. 예, 많죠. 예. 화학회사가 실제 이제 화학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글로벌로 보면은 큰 다국적 기업이 BASF도 있고 독일 베이스에 미국의 다우도 있고 듀폰도 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모든 화학회사가 대부분 더 화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예. 영업도 있고 R&D도 있고 테크니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저것이 이제 세일즈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꼭 화학이라고 전공을 해야지 거기를 일하는 건 아닌데 화학을 전공을 하면은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많죠. 예. 졸업생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화학은 세분화되는 전공이 다양하고 화학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폭이 넓고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화학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안에서도 생화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 안에서 그 제품의 생산을 하려면 만들어 놓고 또 그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하는 것들. 그 부분들이 또 그 화학 안에서 분석화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접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3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학생들이 화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꿈을 펼쳤는데요. 보영 학생이 화면으로 만나본 선배들 외에도 화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나가고 있나요? 전공을 살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화학, 염료 아니면 화장품이나 제약 같은 분야로 취직을 많이 했고요. 네. 취직보다는 이제 공부에 좀 더 뜻을 뒀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찾아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는 변리사가 된 선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변리사라고 하면은 새로운 개발 기술이나 또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해서 특허권을 갖기 위해 특허권을 얻으려고 이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상담해주는 직업인데요. 네. 아무래도 특허 분야가 과학기술에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과학기술 관련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화학을 전공한 화학과 출신 변리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화학 분야도 그 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앞으로 각광받을 화학 분야 어느 분야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에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는 이제 고갈될 그렇죠. 위험에 처해 있기 네.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의 필요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근처에서 나 화학과 갈래, 어디 갈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전에 가보면 많은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화학연구원을 비롯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런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일례로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어떤 박사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태양전지였습니다. 태양전지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염료죠, 염료. 물을 들이는 그 염료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듦으로써 예를 들면 염료를 만들다 보니까 투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썬팅 생각하잖아요. 네네. 썬팅처럼 그런 유리에 썬팅처럼 전지를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도 얻고 네.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얻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한 일석이조의 그런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부분이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고요. 친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소재 개발도 굉장히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네. 화학이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네, 화학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영 학생, 이 화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죠. 덜컥 화학과에 진학을 했다가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의 화학 성적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화학에 대한 흥미가 그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것보다 추진력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또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험을 하다 보면 정말 정교한 과정을 많이 거치기도 하고요. 위험한 시약을 다뤄야 되기도 하고 정말 예민한 시약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졌다면 화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인하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화학 과목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두려움이 없으려면 좋아해야 합니다. 네. 좋아야지 열정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선생님이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트라우마 있죠? 버리십시오. 과감히 버리세요. 화학시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1 때 여러분들 융합과학 배우시면서 아우 화학도 너무 싫었다고 막 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화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H2O 이거 우리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H2O 화학식 하나만 보고도 물 다 알거든요. 이렇게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운다. 그런 관점으로 화학식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떨치셨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에 대한 흥미를 선생님만큼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매력적인 분야인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화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학과 진학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보영 학생 그리고 이인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